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A. 에너지 전환과 보존 1176번 에너지 전환 과정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고요. 1번 형광등 빛을 내는 거잖아.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게 맞고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포도당이 화학 에너지죠. 맞는 표현이네. 3번 전열기는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니까 전기 에너지를 열로 바꿔야 되겠네. 틀렸네. 반대로 돼 있네. 선풍기는 당연히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을 바꾸죠. 회전하니까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5번 자동차 엔진은 휘발유 같은 걸 태우잖아. 그 화학 에너지를 태워서 엔진을 돌려서 운동을 만들어내죠. 맞는 표현이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177번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1번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죠.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전체 양은 일정하다. 2번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죠. 에너지는 충분히 변화 가능하죠. 3번 에너지가 전환되기 전과 후에 총량은 항상 보존되죠.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말이네. 4번 파동 에너지는 소리나 파도가 가지는 에너지가 맞고요. 5번 빛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같이 분자의 운동 말이 안 되죠. 빛은 빛일 뿐이야. 그냥 빛 에너지인 거야. 분자가 존재하지 않죠. 빛에는 틀렸습니다. 6번 식물의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맞죠. 따라서 5번이 틀렸죠. 아주 쉬운 문제네요. 1178번 그림은 여러가지 에너지 전환 과정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볼게. A와 E의 에너지 전환에 해당하는 예를 옳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자고요. 자, 태양전지 A. 태양전지라는 거는 빛 에너지를 전기로 저장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로 저장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아니니까 틀렸다. 자, 식물의 호흡은 열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잖아.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거니까. 그지? 밥을 먹어서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여러 형태로 이제 열로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니까 C가 합당하지 B는 될 수가 없는 거야. 틀렸고 이것도. 자, C 건전지의 충전이 뭐니? 전기를 꼽아서 충전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거야? 화학 에너지를 바꾸는 거지. 건전지에 저장된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야. C가 아닌 거지. 이거 틀렸네. 4번 열기관이라는 거는 열 에너지로 일을 하는 기관이거든. 열로 역학적 일을 하는 기관 D가 맞는 거네. 이건 맞는 표현이야. 5번 이 수력 발전이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이 과정이죠. 수력 발전. 그래서 E가 아닌 거지. 틀렸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79번 그림은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이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기억. 휴대전화에 사용 중 발생한 열 에너지는 다시 이용하기 어렵죠. 열로 바뀌면 다시 열을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죠. 열이 되게 쓸모없는 에너지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충전할 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죠. 충전인 거니까 전기 에너지가 화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틀렸고요. 디귿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으로 전환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뭐 진동 같은 걸 말하는 거겠네. 리을 휴대전화에서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틀렸다.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1180번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왜 절약해야 될까?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지만, 그지? 쓸모없는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이야. 총량은 보존되지만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지.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B. 열기관의 열효율 1181번. 그림은 열기관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 옳지 않은 거를 두 개를 골라보자고요. 1번 열은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당연히 이동하죠.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Q1이 뭐겠니?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가 맞고요.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내가 Q1이 공급되면 W1을 하고 나머지 Q2로 빠지겠죠.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은 어떻게 구한다고? Q1에다가 Q2를 빼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Q2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W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이 열기관의 효율을 구해보자고요. 들어온 열량이 Q1이고 하는 일이 W잖아. 이게 효율이야, 효율. 근데 W가 얼마나 그랬냐면 Q1 빼기 Q2를 잡아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Q1분의 Q1 빼기 Q2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6번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이 적을수록 당연히 이놈이 적으면 이놈이 많다는 이야기잖아. 일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게 맞지. 7번 효율이 1인 기관은 만들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답이 되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 1182번 그림과 같이 고열원에 1000줄의 열을 공급했죠. 그림에 잘 나와 있고요. 일을 하고 650이 저열원으로 빠졌다는 이야기네.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효율 구하자. 들어온 열량이 1000이고요. 한 일을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000에서 650 빼면 되는 거니까 350만큼의 일을 한 거지, 이거. 이게 효율인 거야. 그래서 얼마다? 0.35가 떠야 되죠. 틀렸네. 니은 외부의 한 일이 얼마인 거야? 그러면 350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전체 합이 100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디귿 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어도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죠. 열역학 제1법칙인 거니까. 그래서 맞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183번 그림은 열기관에서 에너지 흐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가 열기관 A, B에 공급한 열 에너지 1의 양 효율이 나와 있네. 계산을 해보자는 이야기야. A를 보게 되면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는데 30만큼 일을 한 거잖아. 그럼 효율을 어쩌고 한다고? 100분의 30이 되죠. 그래서 0.3이 효율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B는 효율이 0.1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 값을 구하자는 이야기죠. 뭐 산수 마시면 되겠네. 전체 150이 들어왔는데 얼만큼 일을 해야지 0.2가 뜨겠냐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것도 얼마다? 니은도 30이네. 이것도 30만큼 일을 한 거네. 자, 문제를 보자고요. 기획은 0.3이 맞고 열 효율은 누가 크다고? 0.3, 0.2니까 A가 더 큰 거니? 틀렸네.
한 일의 양은 똑같죠. 여기도 30줄 일을 했고 여기도 똑같이 일을 했잖아. 일의 양은 똑같다. 자, 방출한 열 에너지는 얼마란 이야기야? A는 30만큼 일을 했으니까 70줄을 방출하는 거고요. 저열원으로. B는 150 들어와서 30만큼 일을 했으니까 120만큼 열로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방출한 열 에너지는 B가 A보다 많죠. 따라서 기읍과 리을만 답이 되네. 답은 3번입니다. 1184번. 그림과 같이 어떤 열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500줄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런데 얼만큼 일을 했냐면 260만큼 일을 했어. 산수하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얼마가 빠져나와야 돼? 500 빼기 260 하면 되겠네. 그래서 240줄이 빠져나와야 돼, 열로. 자, 효율을 구해보자고요. 뭐 효율은 들어온 에너지가 500이고요. 내가 한 일이 260인 거잖아. 이게 효율인 거야. 그러면 공입되고 100분의 52가 되어서 0.52가 효율이 되겠죠. 단순 산수 문제가 되겠네요. 1185번. 그림과는 열기관 그림이 나와 있고요. 나는 열기관 A와 D에 공급한 열 에너지와 방출된 열 에너지 값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효율을 구하는 거거든. 구해봅시다. 자, A를 보게 되면 4Q가 들어왔는데 나가는 에너지가 2Q라는 거는 한 일이 몇 Q라는 이야기야? 한 일이 2Q라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효율은 4Q분의 2Q가 되죠. 그래서 A의 효율은 얼마라는 이야기야? 2분의 1이라는 이야기야. B를 보자. 6Q가 들어왔는데 밖으로 나가는 게 2Q라는 거야. 그러면 4Q만큼 일을 한 거니까 B는 6Q분의 4Q가 효율이죠. 그래서 B는 얼마라는 이야기야? 3분의 2가 효율 값인 거야. C를 보자. 8Q가 들어왔는데 4Q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한 일은 4Q란 이야기지. 그럼 C의 효율도 얼마란 이야기야? 2분의 1이란 이야기죠. 자, 마지막 D를 보게 되면 10Q가 들어왔잖아. 나간 열이 6Q니까 한 일은 4Q가 되겠네. 그럼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일 큰 건 B가 되고요. A와 C는 같은 값이네. B가 제일 크고 A와 C 같아.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D다, D. D가 제일 작고요. 어렵지 않죠? 1186번. 그림은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50kJ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를 구하자는 이야기지. 한번 구해봅시다. 자, 50이 들어왔죠. 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50이 들어왔죠. 한 일이 얼마가 돼야지 효율이 0.2가 되냐 이 문제 아니야. 따라서 얼마가 돼? 10kJ이 돼야 되겠죠. 한 일의 양이 10kJ. 그 얼마 빠져나가야 돼? 40kJ이 저열원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기역은 맞는 표현이고요. 이은 틀렸죠? 그럼 디귿 보자. 이 열기관에 100kJ 2배를 공급한 거야. 당연히 1도 2배 하겠죠. 효율은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1도 2배 한다. 1도 20kJ를 할 것이고요. 빠져나가는 거는 80kJ이 빠져나가겠죠. 틀렸죠. 80이 되겠네.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네. 답은 1번입니다. 1187번. 자,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방금 봤던 그림 똑같은 거니까 바로 문제를 풀자고요. 기역 효율을 구하자고요. 효율은 들어온 열분의 한 일의 양. 이게 효율인 거잖아. 틀렸다. 이거는.
니은 Q1, Q1이 전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어.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디귿 W 양이 커질수록 한 일이 많을수록 효율이 증가하잖아. 효율이 증가하면 에너지 효율 등급의 숫자가 작아지죠. 등급이 작은 게 효율이 높은 거야. 우리가 1등급이 공부를 잘하잖아. 마찬가지죠. 등급이 작아야지 효율이 좋은 거라고.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C. 에너지 효율 1188번. 자,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A의 숫자가 이거죠. 등급 이야기 하는 거네. 등급이 클수록 높은 게 아니고 등급이 작아야지 높은 거야. 틀렸고. 성능이 비슷한 제품이라면 B를 볼까? B는 전력이거든. 에너지 소비량을 말하는 거야. 이놈이 커야 좋은 거죠. 같은 성능이 비슷한 제품이라 죄송합니다. 작아야 좋은 거죠. 전력이 적게 드니까. 이게 작아야지 전기가 적게 드는 거니까. 그래서 작을수록 전기 전략이 도움이 되죠. 이 전력의 전력값이야. 에너지값. 초당 얼마나 쓰냐 이야기잖아. 와트시니까 시간당 에너지를 말하는 거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작아야 좋은 거라고, 전력이. 디귿 볼까? C가 뭐냐면 탄소 CO2 배출량이네. 시간당 CO2 배출량이 되는 거네. 시간당. 그래서 C 값이 35라면 이 가전제품은 1년에 35g이 나오는 게 아니고 1시간에 35g이 나온다고. 틀렸던 이야기네.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1189번 그린 카브 하나는 냉장고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나와 있고요. 가가 3등급, 나가 2등급. 그럼 나가 더 좋다는 이야기지. 효율이 더 좋은 거니까 나가. 그래서 문제를 볼까? 에너지 효율은 나가 가보다 더 높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이게 더 높은 거야. 등급이 낮아야 높은 거라고. 자, 소비 전력량은 누가 더 적다? 이거 보시면 되죠. 나가 더 적죠. 나가 더 적은 게 맞아. 전력은 초당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전력량이라는 거는 시간당이지, 시간당. 와트시니까. 시간을 곱해주는 거거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면 가가 나보다 지구 온난화를 누가 더 예방을 잘하냐 이런 이야기지. 가는 CO2가 13g이 나오고 시간당 나는 7g 나오잖아. 그러면 가가 더 많이 나오는 거네. 나가 더 좋은 거지. 지구 온난화 예방할 때는. 그래서 틀렸다는 이야기네. 기읍과 니은이 답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1190번 표는 두 전구 A와 B의 에너지 효율이 나와 있고 퍼센티지로 나와 있네요. 백분율로. 일단은 A가 효율이 좋죠. 40%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전구는 빛과 열이 나오는데 효율이 40%라는 거는 빛으로 40%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 왜? 전구는 빛을 내기 위한 도구잖아. B는 8%밖에 안 돼. 효율이 되게 낮은 거네. 밑에 나와 있죠. 전구에서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와 열로만 전환된다고. 그러면 빛이 40%고 열이 60%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는. 그지? 문제 한번 보자고. 자,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A가 B보다 당연히 밝죠. A는 40% 빛으로 나오고 B는 8%밖에 안 나오니까 맞는 거고. 자, 같은 밝기라면 A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는 B의 5배니 같은 밝기를 40%로 맞추려면 B는 곱하기 5를 해야 돼. 그러면 B는 5배의 전기를 더 넣어줘야 돼. 그래서 A가 B의 5배가 아니고 B가 A의 5배지.
그래서 틀린 거야. 반대로 썼네. 디귿.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열 에너지 방출량은 당연히 열은 누가 많이 방출해? B가 훨씬 많이 방출하죠. B는 거의 난로 수준인데 전구가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야.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191번. 그림은 자동차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 잘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읍, 자동차의 엔진에서는 화석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가 당연히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우리가 자동차는 기름 넣어서 뭘 만드는 거야? 움직이는 운동 만들어내는 거잖아. 니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운동 에너지를 봐야 되겠죠. 오로지 자동차는 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25%가 맞아. 디귿, 자동차에 공급된 열 에너지 중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가장 많다. 볼까? 열 45%, 열 20%, 열이 총 65% 빠져나가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응, 니은,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192번. 그림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술이 적용된 건물이죠. 제로 하우스죠. 문제를 바로 보죠. 이러한 건물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 부르고요. 탄소 배출량이 없죠, 거의. 왜냐면 전기도 태양 전지로 얻는데 맞지? 그지? 틀렸고 니은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리얼 단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맞죠? 최대한 단열해서 열 에너지 손실을 줄이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기읍과 디귿과 리얼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193번. 표는 백열등, 형광등, LED 전등의 에너지가 나와 있죠. 자, 바로 문제를 봅시다. 기읍. 자, 형광등의 에너지 효율 구하자. 형광등은 전기를 20V 넣었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형광등은 빛을 내는 목적이 빛을 내는 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초 동안 발생한 빛을 봐야 되겠지. 그럼 형광등의 효율은 25분의 5를 쓰죠. 빛으로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의 1 나오잖아. 그래서 20%가 돼야 되지. 그래서 틀렸다. 자, 에너지 효율을 비교하면 비교해 보자고요. 자, LED 같은 경우는 17분의 10.1을 쓰는 거고 엄청나게 많이 효율이 높죠. 형광등 방금 계산했잖아. 25분의 5를 쓰는 거고. 자, 백열등은 30 넣으면 1.5를 쓰네. 와, 다 열로 나오잖아. 그죠? 거의 난로 수준 이것도. 그래서 제일 높은 거는 LED 맞고요. 효율이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형광등. 이게 맞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자, 백열등과 형광등이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150으로 같대. 그럼 150으로 맞추면 되겠지. 150으로. 그지? 그러면 전체 전기 에너지가 몇 배 증가한 거야? 5배 증가했죠. 5배. 그럼 백열등의 빛도 5배 더 많이 나오겠네. 자, 형광등 몇 배 증가한 거야? 6배 증가한 거 맞죠? 6배 증가한 거네. 그럼 당연히 빛도 6배 더 나오겠죠. 그럼 앞에 백열등은 빛이 7.5가 초당 나오고 형광등은 30이 나오겠네. 그래서 빛 에너지가 몇 배가 되는 거야? 형광등이 백열등보다 4배가 되는 게 맞죠? 이거 4배잖아. 7.5, 30인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단순 산수 문제가 되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1194번. 표는 각 에너지 이용 분야의 효율이 나와 있고 효율을 구하기 위한 자료가 나와 있고 문제를 바로 봅시다.
1번 가솔린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퍼센트로 구하자는 이야기네. 자, 가솔린 봅시다. 에너지가 300이 들어왔네. 300이 들어왔는데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가 75잖아. 75만큼 썼다는 이야기네. 에너지를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몇 퍼센트야? 3분의 75니까 25%지. 25%가 효율이 되겠다. 아주 쉬운 문제고요. 2번 화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송전 과정을 거쳐 자동차의 운행에 사용되기까지 전 과정을 고려했을 때 전기 자동차의 실제 효율을 구하자. 자, 효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네. 해보자고요. 첫 번째, 화력 발전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의 효율이 얼마냐면 200분의 80이 되고요. 곱하기, 그러면 그 80만큼 이만큼 효율에서 송전 과정에서 또 효율이 발생하죠. 100분의 95, 100분의 95. 마지막 우리가 전기 자동차니까 전기를 봐야 되겠네. 250분의 200만큼 쓰는 거잖아. 그래서 250분의 200 됐죠? 자, 퍼센티지니까 여기다 뭘 곱할까? 100을 곱하면 답이 되겠죠. 산수를 할까요? 자, 100을 약분하시고 일단은 앞에 거부터 정리합시다. 5분의 2죠?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95 곱하기 5분의 4 이라면 답이 되나요? 그래서 25분의 380에서 760인가? 760 맞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 계산 안 할게요. 산술해서 3번 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 중에 어떤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유리하겠는가? 느낌 오시죠? 효율이 누가 더 큰 거야? 전기가 훨씬 크죠. 그래서 효율이 전기 자동차가 크기 때문에 그 에너지 효율이 전기 자동차가 크죠. 크다. 그래서 전기차를 쓰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렇게 쓰면 답이 되겠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